올해부터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의 교과목이 축소되고 전통 승가 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교육원이 기본교육과 연수교육에 승가의 근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8대 포교원이 범해 스님 취임 이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행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기존 제도와 정책도 대폭 손질합니다.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위원장에 총무부장 3회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기획실장 법원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선본사 주지 해안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이 위원에 위촉됐습니다. 신년기획 불교 굿즈의 가능성 첫 번째 보도입니다. BTS 멤버 RM이 구매한 후 판매가 급증한 방가사유선 미니어처를 계기로 불교 굿즈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올해 만해 스님의 생가지 일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참여를 독려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만해 사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의 교과목이 축소되고 전통 승가 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신년 기자회견문을 내고 기본교육과 연수교육에 승가의 근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의 근본과 사회와의 공감을 올해 승가 교육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전통 승가 교육 강화 계획을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오미크론 확산 등을 이유로 신년 계획을 회견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회견문을 통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승가 교육은 맑은 정신과 투명한 지혜로 파사 현정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많은 지식보다 승가의 기본에 충실하고 사회와 공감하며 보살도 구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새해 교육원 기조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사찰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올해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부터 교육과목이 34개 과목에서 27개로 축소됩니다. 학년에 맞게 교과목을 재배치하고 통합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연불의례와 좌선, 사경 등 수행 실수 과목 비중을 높이고 이수 점수도 높게 배정해 교학과 수행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출가자 감소와 변화하는 시대에 당면 과제로 떠오른 교육기관 조정은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현재 전국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교육교역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취합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기관 조정과 교과목 등 승가 교육의 전환점이 될 교육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NS 홍보와 이북 발행 등 출가와 행자 과정의 모든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해 출가를 장려하는 한편 3인 수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실화도 병행합니다. 전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승가 결사체는 2018년 18개 단체에서 지난해 27개, 올해는 31개 단체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가자의 평생교육으로 자리 잡은 승려 연수교육은 인문사회와 선교율, 순례 과정을 기본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배치해 인문적 소양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 외에도 교육 아사리 지원,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편찬 등 승가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임기 3년 차를 맞는 진우 스님이 전통 승가 교육 강화라는 조계종 8대 교육원의 기조를 올해 현장에 적용하며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8대 포교원이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 이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행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기존 제도와 정책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법 온 제8대 포교원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전법과 신행으로 미래를 여는 한국 불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은 어제 종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위한 신행 중심 포교, 소통하는 전법 지원, 포교 역량 전문화 등 3가지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수행이 결국 한국 불교의 힘입니다.
이를 포교 현장에 맞게 발전시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제8대 포교원 책무이기도 합니다. 포교원은 먼저 교구별 맞춤형 순례 코스를 개발해 수행 문화를 확산하고 명상, 불교 4대 명절 등을 활용한 신행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와 포교 현장에 맞는 새로운 포교 콘텐츠 생산에도 나섭니다. 불교 성전과 수행법 등을 뉴 미디어 콘텐츠로 전환하는 것 물론 불교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인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바일 신도증을 비롯해 모바일 신행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데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제8대 포교원은 대중 수행을 통한 전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신도 교육 역시 결의 중심에서 신행 중심으로 바꾸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포교사고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도 대폭 개선해 포교단체와 사찰이 함께 포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또 불교여성개발원이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에서 해지된 만큼 오는 4월까지 전국적인 여성 포교단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의 신도와 포교 신도단체를 아우르는 포교원력 결집대회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침체와 위축감을 해소하고 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법의 현장에서는 포교 인력들의 활약에 따라 일선 포교가 좌우됩니다. 소중한 포교 인력들의 전문화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포교원이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 중심의 소통회장 마련, 신도 조직과 교육 활성화, 전법단 강화와 활동 영역 확대 등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위원회 위원장에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총무부장 3회 스님을 백만원력 결집위원회 2기 위원에 위촉하고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어 기획실장 법원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선본사 주지 해안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을 백만원력 결집위원회 2기 위원에 위촉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던 분과 앞으로 인연을 맺을 분들을 잘 결집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3회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위촉된 스님들과 힘을 모아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이금표 포교사가 백만원력 결집불사 중 하나로 오는 6월 완공될 예정인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금표 포교사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금표 포교사는 평소 뜻한 것을 했다며 육해공군 본부 계룡대에 건립되는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남을 위해 보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천금과 같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아산 봉수사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봉수사 주지 휘정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휘정 스님은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백만원력 결집불사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뜻을 세운다면 조금씩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큰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신년기획 불교 굿즈의 가능성 첫 번째 보도입니다. 굿즈는 본래 상품, 제품이라는 뜻이지만 요즘은 유명인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지칭합니다. BTS 멤버 RM이 구입한 뒤 판매가 급증한 방가사유상 미니어처 역시 젊은 세대는 굿즈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가사유상 현상을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상설전시관 사유예방이 개관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국보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이 사유예방 개관에 맞춰 반가사유상의 모습을 본뜬 미니어처를 출시했는데 이 굿즈가 뮤지엄샵을 통해 판매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의 오묘한 미소와 보관 장식, 하반신의 주름까지 디테일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면서 요즘의 젊은이 감성과 잘 맞는 파스텔 톤의 다양한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제 대표 조각상들, 그 유명한 대표 유물들이 많은데 그런 유물들을 이렇게 컬러풀하게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반가사유상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물이고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과거 학용품 등 실용품과 유물 재현품 위주였던 박물관 기념품이 진화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평온과 힐링을 주는 굿즈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반가사유상 굿즈는 유명인과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소개하면서 젊은 세대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RM은 직접 사유예방도 얼마 전에 다녀갈 정도로 워낙에 반가사유상에 관심도 많았고 또 애정했던 유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굿즈도 구매하러 오셨고 그 구매 인증 후기까지 남겨주셔서 그 BTS를 사랑하는 많은 연령층에서 더 이제 이 반가사유상에 관심을 더 갖지 않았나. 그렇다면 제2, 제3의 성공한 불교 굿즈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 반가사유상 굿즈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켰던 한 전문가는 단순히 불심에 호소하기보다는 기능적, 심미적, 심리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대중성과 상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힐링과 뭔가 나를 지켜주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능을 너무 진지하게 말고 조금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재밌게 다가가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굿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심과 신앙의 대상으로 오랜 역사 동안 기능했던 불상이 트렌드에 맞는 변화를 꾀하면서 젊은 층에게 힐링과 감성을 제공하는 소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에서는 굿즈 제작 현장에서 전문가들에게 불교 굿즈의 현실과 가능성을 들어보겠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5가지 문화유산을 올해 대표 홍보 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유형 5개, 무형 5개의 문화유산을 선정한 후 내국인 1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 5개 문화유산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1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한복과 경복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선정된 5개 대표 문화유산의 세부 홍보 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부산 대운사가 복합 명상문화센터 코모다 개원을 기념하는 특별 소장전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대운사는 어제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1층에 마련된 특별 전시실에서 복합 명상문화센터 쿠모다 개원 기념 특별 소장전을 개최하고 중요 무형문화재 단청장이자 불화장 석정스님의 초계 달마도를 비롯한 다양한 선화와 현대 미술작품 등 총 3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주지 주석 스님은 어른 스님들의 그림과 글씨, 현대 작가들의 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번 전시가 과거와 현대, 문화와 종교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자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힐링을 얻어가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전시는 오늘 18일까지, 서울 전시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동해온 중견 배우들을 올해 첫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어제 박물관 실총각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배우 임혁, 송경철, 윤승원, 이원종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위촉식에 참석한 송경철, 윤승원 씨는 1970년대 각각 MBC, KBS 공채 탤런트로 이원종 씨는 1999년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데뷔했습니다. 박물관은 또 연예인이 아닌 기업인 이정혜 씨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대외 홍보에 한층 힘을 보탰습니다. 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불교 박물관의 위상이 보다 높아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 스님과 청년들이 모여 문을 연 대한불교 청년회가 올해 만해 스님의 생가지 일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참여를 독려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만해 사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청년회가 초대 총재인 만해 한용운 스님 선양을 위해 스님의 생가지가 있는 홍성에서 만해로드를 추진합니다. 내포문화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기획한 만해로드는 홍성에서 한용운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만해 스님 생가지를 중심으로 스승 김복한의 사당인 추양사, 홍주읍성 등을 순례하며 만해 사상의 태동을 현장에서 느끼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답사 과정에 다양한 미션과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가족 단위의 나들이로도 즐길 수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불자들이나 많은 회원들이 이 사업 내용을 보고 1박 2일 코스도 괜찮겠다. 조금 더 자세하게 스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홍주읍성부터 그 스님의 로드를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포문화재단이란 지난해 창립 101주년 만에 서울 성북구에 개관한 만해평화센터는 청년 힐링 아카데미 운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청년을 위로하고 불교적 가치관으로 도움을 주는 일종의 휴식처로서 지역민과 불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명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자 이주민들의 신행 생활을 돕는 사찰순례, 종립학교 자매결연을 통한 찾아가는 법회 등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BTN 불국토 상조와 신기코리아 등 기업과의 연대 사업을 점차 늘려 후원금과 수익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포교당 역할을 이제 올해는 제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대면이 또 힘들다라고 하면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지쳐있는 우리 2030 세대들이 같이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불교를 통한 민족의식 각성이라는 대불청의 설립 목적은 보다 나은 포교 방편으로 법을 전하는 또 다른 손길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어제 동국대 서울 캠퍼스 로터스홀에서 제3회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연석회의에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스님, 서울 캠퍼스 정각원장 진명스님 등 건학기본기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동국인의 신행 활성화, 교육과정 표준 고도화, 교육 콘텐츠 제공, 건학이념 관련 도서 발간, 메타버스와 유튜브 활용 방안 연구 등 5대 공통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주요 위원회 일정을 공유하고 건학위원회 사업계획 승인과 주요 성과 정리 보고를 예고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관포도량인 해룡일출 대관음사가 지난 15일 도량 앞 몽돌 해변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을 비롯해 각 도량의 4부대중이 참석해 미물, 인간, 불성의 3대 방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포교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우학스님의 불포교 막공양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학스님은 사자는 혼자 있어도 용맹하지만 무리지어 있을 때 더욱 강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포교의 원력을 세워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방생법회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유튜브를 통해 전국 각 도량의 신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조기종 포교원의 올해 슬로건처럼 전법과 실행으로 한국불교가 혁신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